3페이지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알케미스트. 직접 할 때 1번 일주일에 5일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지문. 이 국어와 영어는 빈도수가 중요해요. 훈련 과목이라. 매산비라는 그 문제집도 알죠? 그런 식으로 국어와 영어는 매일같이 해주는 게 좋아. 짧은 시간이라도. 그래서 월, 금을 제외한 화, 수, 목, 토, 일 이렇게 5일 동안 하루에 한 지문만. 여태까지 했던 사람은 알겠지만 10분이 채 안 걸려요. 하루에 10분이잖아.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처음 할 때는 당황해서 뭐 20분 하겠지만 10분 내로 줄어들 겁니다. 2번 문제를 풀고 꼭 주어진 지시사항대로 하세요. 제발. 3번 함의추론 문제를 제외하고는 답지를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을 보고 답을 체크하세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문제씩 풀 거라 답지를 후루 넣어놨더니 1번의 답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2번 답을 봐버리더라고. 왜냐면 하루에 한 지문 답을 체크하다가.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건 좀 기억에서 안 잊혀져. 그 다음날 풀 때 바로 답이 생각나버려. 그걸 방지하려고 함의추론 문제만 답을 넣어놨습니다.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를 꼭 고민하시고 적으십니다. 그래야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안다. 4번 모르는 단어는 내 말 잘 들어. 겨울방학 때 썼던 교재 있죠? 랑 이거에 모르는 단어를 정리해놨다면 그게 너만의 단어장이고 그거부터 외워야 돼. 공부의 기준은 기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어는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 그리고 겨울방학 거 찾기 귀찮고 힘들면 여기 있는 지문이라도 여기 있는 단어는 다 알아야 됩니다. 얘도 오답률이 높은 지문이라. 5번 끊어읽기 방법은 바로 뒤에 적어놨으니 읽어보고 직접 해석합니다. 해석할 땐 말로 하고요. 이해한 바를 요약하세요. 제발 번역하지 말고 이런 말이라고 그래서 요약해서 적습니다. 한글이나 영어나 그냥 도표로 적어도 돼. 기호처럼. 상관없어. 맞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고 한단의 행위 자체가 중요해요. 6번 이미 다 끊어놨습니다. 해석을 직접 해놨어요. 그걸 읽어보고 이런 거였구나. 그럼 주제문이 어디지? 주장이 어디지? 전개 방식은 뭘 쓸지 고민합니다. 맞추냐 안 맞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민하는 행위가 중요해요. 7번 수업 후에 복습용 페이지. 얘는 수업 한 다음에 하는 거야. 복습용 페이지는.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복습용 페이지 다시 풀고 지시사항대로 다시 정리합니다. 복습할 땐 단어가 다 기억나면 따로 단어를 정리할 필요 없고 다시 읽어봤더니 기억 안 나는 단어만 정리하면 되죠. 8번의 별표. 자, 이걸 하자. 그래서 매일같이 (20분) 미만입니다. 이거 한 문제 푸는데 10분, 한 문제 10회차 복습하는데 10분이 안 걸릴 거야. 5분 정도 걸릴 거야. 뭘 하라는 거냐면 이 뒤에 10회차 복습용 지문을 다 그대로 실어놨어요. 나봐. 이 책 안 봐도 돼. 이렇게 해놨잖아. 여기다는 아무런 필기를 하지 마. 그냥 이 자체로 너가 과외한다고 생각해. 학원 수업한다고 생각해. 그냥 수업해. 그럼 수업할 때 첫 번째는 답의 근거를 알려줘야 되지. 왜 답인지 알려줘야 되잖아. 두 번째는 해석해줘야 되죠. 이걸 하는 건데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걸 해야 돼. 왜 이걸 해야 되냐. 대한민국에서 수학 문제 제일 잘 푸는 사람이 수학 강사예요. 황우진 쌤을 필두로 수학 강사들이 제일 잘 풀어. 대학 교수보다 잘 풀 거야. 왜냐면 밥 먹고 그것만 풀잖아. 반대로 영어 문제를 제일 잘 푸는 사람들이 영어 강사야. 밥 먹고 이것만 풀기 때문에. 이것들은 거의 다 너네처럼 다양한 과목을 하지 않고 강사들은 한 과목만 파고 있잖아. 맞죠? 내가 하다 느낀 거야. 수업 준비할 때 첫 번째로 내가 풀어봐야 돼. 내가 푸는 방식대로 풀리는지 해봐야 되잖아. 두 번째, 다 풀었으면 근거를 정리해야 돼.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정확히 설명해요. 잘 모르면 말이 길어진다. 애매모호하게 두리둥실하게 이런 거잖아. 이해하지? 그럼 애들 그게 이해 안 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고. 진짜 잘못된 거야. 아무튼 근거를 정리하고 세 번째, 당연히 애들한테 해석해줘야 되죠. 그럼 내가 해석할 줄 알고 단어도 다 알아야 돼.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수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질 좋은 문제나 질 좋은 지문은 이 수업을 한 번만 하지 않아요. 다른 시간에도 수업하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도 하죠. 그럼 무한 반복을 하게 돼. 그러다 보면 원리를 깨닫게 된다. 이거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네. 가 생겨요. 퀄리티가 좋은 티어가 높은 강사들은 그걸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전달하고 싶은 거야,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너무 쉬워. 근데 그걸 간과해. 본인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 건데 애들한테는 그 마지막에 요약된 것만 전달하니까 애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럼 바꿔서 너도 해봐. 그럼 너도 돼. 진짜야. 내가 너네보다 엄청 뛰어난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삼수했어요. 너네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야. 내가 너네 때 나 수학 18점 맞았어. 비웃어? 된다. 하기만 하면 된다. 하기만 하면. 제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학 동안에 다룰 게 당연히 함의, 어휘, 빈칸, 순서 삽입인데 먼저 개요를 좀 정리하고 하자. 수능형 모의고사 한 70분 동안 몇 문제를 푸는 거죠, 영어를? 그렇지. 45문항입니다. 이 중에 듣기가 몇 문항이야? 17입니다. 1학년에서 18개 나왔어. 듣기가 몇 개지? 18개야. 여태까지 어떻게 풀었지? 듣기는 미니멈이 19분 땡땡초나 20분 땡땡초에서 맥시멈이 22분 땡땡초예요. 맥시멈으로 잡을게. 그럼 이제 28문항 남았고 시간은 47분이 남았네요. 2분씩 쓰면 오버됩니다. 맞죠? 하지만 지문의 개수를 따지면 25지문이거든? 마지막 2지문에 5문항이 붙어있잖아. 그럼 지문에다 2분씩 써도 오버되죠? 쉽지 않아요. 이걸 줄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듣기 시에 푸는 거야. 뭐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걸. 첫 번째가 어법. 오늘 풀어온 20년 8월 종로 있죠? 자, 그딴 거는 변별해 주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상관없어. 그렇게 안 나와, 평가원은 절대로. 그거 when인데 동격대수를 쓰라 이거죠. 뒷절은 똑같고. 그거 해석 하나 못 찾아.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거 틀렸어? 너 괜찮아. 그거 맞았다고 생각해. 중요한 게 아니야. when에 밑줄 쳐놨으면 뒤에 완전 불완전이니까 불완전을 줘야지 좋은 문제야. when인데 대수로 바꿔라. 이건 좋은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튼 어법. 그 다음 일치가 총 4문항이죠. 도표, 안내문 2개, 내용. 이렇게 하면 5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듣기를 이제 한 장 넘기게 되면 18식 거 붙어있죠. 이렇게 7문항을 처리할 수 있다면, 듣기를 다 맞춘다는 가정하에 7문항을 처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남은 지문의 개수는 18지문이며 문제 수는 21, 헷갈리지 않게 21개의 문제가 남았고 지문은 18개가 남았죠. 몇 분에? 47분에요. 맞아? 그럼 산술적,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2분씩 써도 남지. 근데 우리가 주제 제목 요지 2분씩 쓰진 않는단 말이야. 특정한 뭐 어떤 지문 빼고는.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79 이하야. 2등급이 안 나와. 는 어휘 문제입니다, 대부분. 근데 순서를 바꾸세요. 시간이 부족해서 2등급도 안 나와요. 그럼 순서를 바꿔. 어떻게 바꾸냐고? 변별을 주는 문제는 31, 34야. 36, 39야. 총 8지문이며 이놈의 배점 합이 20점이에요. 자, 너한테 이 8문제는 없는 거다. 네? 8지문은 없는 거라고, 너한테. 10지문을 47분 동안 풀어서 맞춰내라. 쌤, 전 그건 못하겠는데요? 10번 읽으면 맞추지 않을까? 맞춰내. 이거 제외하고 다 맞추면 80인데, 물론, 함의 추론이나 어휘 추론이나 42번 등에 틀릴 수도 있죠. 그걸 가정해서 최대치로 3개 틀린다 칠게 3점짜리. 어법 포함해서. 그럼 네 점수 71이야. 됐죠? 너 8개 아직 안 풀었어. 지금부터 기도한다. 불교라면 반야신경 외우시고. 너가 알람 오시는 게 뭐지? 이슬람교라면 절하세요. 기독교라면 지저스 찾습니다. 8개를 찍을 거거든. 3개 맞춰야 돼. 제수스 2점짜리 3개 맞추면 망한 거야. 2점짜리 4개 맞춰도 망했어.
이게 2점짜리가 네모난, 3점짜리 네모난이거든. 3점짜리 3개만 맞추는. 하면 기대값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한 75에서, 맞죠? 75에서 91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해야 돼. 그럼 네 실력이 원래 1등급 아니지만 우주의 기운이 너한테 모여져 있으면 연금술사에 그 말이 나와. 진심을 다해서 원하면 우주가 움직여 도와준대. 90일로 마무리. 평소에 1등급 안 나와도 돼? 수능 날만 터지면 돼. 모든 기운이. 로 살 건지 내 말 잘 들어. 역으로 따지면 여기서 8개잖아요. 6개 이상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빈칸과 순서 삽입해서 6개 이상 맞춰내면 난 이제부터 무슨 짓을 하더라도 기본 2등급이거든. 1등급 맞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자, 앞에서 한 얘기를 뒤집자는 얘기야. 이걸 버리고 풀면 운에 맡겨야 되는 수가 생겨. 근데 저걸 맞추고 가잖아? 그러면 운이 오건 안 오건 거의 1등급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맞죠? 그 방향으로 공부해야 된다. 다행히도 우리의 미스터 프레지던트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질문 내지 말라 했어. 철학 질문, 과학 질문 내지 말래. 지금 그럼 변별을 어떻게 해줘요? 변별을 보기에다 준다. 지문을 다 이해하게 해주고 1번 자연을 관리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2번 자연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여야 한다. 응? 효과적인 거가 필수 아닌가? 필수가 효과 아닌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거의 가위바위보 싸우면 그런 식으로 하면 변별이 심각하게 돼요. 1등급이 더 안 나올 수도 있어. 지문 다 이해했는데 답을 못 고르니까. 내신할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지문을 이미 알고 있는데 보기에 이게 뭔 소리지? 이 단어는 뭐지? 그러니까 실제 킬러 문항은 내신에 다 모여있는데 왜 수능 갖고 그러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때는 내신을 본 적이 없나 봐. 더 충격적인 거, 국회의원들이 니네 내신 시험인지 보지 못해요. 본 적도 없을 거야. 이거 풀어보라고 그래. 국회의원 중에 스카이 나온 사람 되게 많잖아. 서울대 나온. 이거 풀어보라고 그래. 너네보다 절대 못 봐. 심지어 있잖아. 바이든이 와서 풀어도 이 영어 100점 못 나와. 바이든도 읽고 뭔 소린지 몰라 이게 지금. 그 서술형 쓰라고 하면 바이든이 썼는데 여기 있는 단어만 쓰라고 하니까 What th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좀 하고 하겠어. 왜냐면 너네가 지금 어떤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한 분이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학원을 다니면서 쌤, 제가 근데 영어가 너무 부족해서 인강을 좀 들어보려 하는데 인강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습도 듣고 인강도 듣고. 그러면 너 지금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요걸 들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역사상 처음인데 쌤, 저 학원에 방학에 학원 쉴 건데 바꿔 말하면 그만둔다는 얘기죠? 인강을 들을 건데 인강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떠날 건데 인강 좀 추천해 줘 이거잖아. 나니? 하지만 제 제자 출신이면 한 번 제이오면 영원한 제이오 베이비지. 그래서 추천해 줬습니다. 영어 인강의 1타가 누군가? 이명학 쌤입니다. 띵학쌤. 그리고 메가의 조정식 쌤이 계세요. 그리고 최고의 영어 강사 김기훈 쌤. 네, 물어볼게. 난 이명학 쌤이 누군지 모른다. 손. 여기는 한 명도 없네. 역시 고2라 그런가. 1학년에서는 좀 나왔어. 조정식 쌤이 누군지 모른다. 손. 어머, 여기 한 분 나왔어요. 유퀴즈 나오고 이래봤자 띵학생한테 안 되는 거야. 유퀴즈 나오셨거든. 더 충격적인 거 물어볼게. 제가 김기훈 쌤이 누군지 압니다. 손. 여기 나왔어. 대박.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너네만을 제외하고 다른 반에서 한 명도 안 나왔다.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이분은 내가 학생 때 배운 사람이야. 나의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니네 학교 쌤은 어떻게 알아 미친놈 이런 표정이야. 아니에요. 인간이 계십니다. 그럼 제가 학생 때 이분이 어떤 위치냐면 지금의 현우진 쌤 위치였어. 전 그 과목 포함 1타. 전체 1타였어요. 그때 영어는 상대평가잖아. 전체 1타. 제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이분이 예전에 그 책 출판해. 그래서 출판하고 설명회 뭐 이런 거 있어. 강연회. 그래서 내가 거기 찾아가고 강연 듣고 그랬거든. 책 사가지고 1등으로 달려가 사인 받고. 제가 아직도 그 사인을 간직하고 있어요. 제 최초로 받은 연예인 사인이 홍석천 사인인데 투세용 행복하세요. 그 사인은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김기훈 쌤 사인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황인범 선수를 알아요. 축구 선수. 그리스에 있는 황의조 말고 황인범 선수. 황인범 선수 사인도 받았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김기훈 쌤 사인만 갖고 있습니다. 제가 김연아 선수한테 사인 받아도 어디 있는지 모를 거야. 하지만 김기훈 쌤 사인 갖고 있지. 이 정도. 내가 정말 리스펙하는. 그래서 요 세 분을 추천드렸다고. 이명학 쌤은 제일 유명한 게 신텍스입니다. 구문 강의. 문제풀이는 리드 앤 로직 정도. 그 다음에 조정식 쌤은 이제 괜찮아? 믿어봐? 확실해. 뭐 요 라인에서 랩에 맞춰 들으면 되죠. 김기훈 쌤은 천일문. 천일문 저자세요. 구문은 천일문, 문제풀이는 실감하다. 그 다음에 3일 사이. 3일 사이는 31번부터 42번까지 푼다는 얘기야. 굉장히 직관적이죠. 실감하다도 하루에 5문제야. 그 선생님은 나랑 영어에 대해서 보고 있는 관점이 같아. 영어는 매일 해야 된다. 잘했어, 제이요. 뭐, 아무튼. 그 추천해줘야 되니까 오랜만에 강의를 들어봤다고. OT랑 그 1강 통강보기. 김기훈 쌤 수업을 들었는데 나 깜짝 놀랐잖아. 김기훈 쌤 수업을 나랑 똑같이 빈칸 푸는 걸 봤는데 빈칸부터 읽어서 왜 똑같이 할까? 내가 이 사람한테 배웠거든. 여전히 엄청 잘합니다. 단! 나이가 좀 드셨죠? 그래서 에너지 수준이 좀 떨어져 계셔.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면 제이어는 에너지 여기 와 있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겼어요. 두 번째, 조정식 쌤 강의를 봤다고? 아, 굉장히 잘해. 그 판서를 글씨 너무 이쁘게 써. 강의도 너무 잘해. 하지만 잽도 안 된다, 나한테, 진짜. 이명학 쌤, 외모도 수려하시고, 목소리도 좋고, 강의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분과 비교해보면,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안 되더라고. 결론. 우리나라에서 1타 강사 영어에 그 위에 누가 있다? 제이투더이요! 한테 배우고 있다. 이건 진짜로 주관적 판단입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판단해주지 않았어. 내가 봤는데. 나도 내 강의를 보고 그분들 강의를 봤더니 내가 훨씬 잘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한CNC가 아니고 여기가 메가스터디, 여기가 두각, 여기가 시대엔지였으면 대한민국 지금 제이투더 요가 그냥 아주 여기 하이CNC가 아니고 잠깐만 저 CCTV가 오디오가 들어가. 뭐 아무튼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뭐 어떻게 해. 가면 되지 뭐. 어디를요? 더 넓은 여기가 K리그면 프리미어 리그로 가야겠죠? 가야지 뭐.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하고요? 너네 버리고 안 간다. 난 그런 사람도 아니야. 너네를 수업 못하는 경우 하나밖에 없어. 제가 죽는 거.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목소리 잃어버리는. 수화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강의 못하지. 아니, 로봇 AI로 목소리 하면 되는구나. 지금부터 강의를 하겠다.
결론. 그런 사람이다 이거야. 아, 맞다. 까먹을 뻔했네. 학원에서 나도 몰랐는데, 나 오늘 들었거든? 7월 한 달 동안 이벤트를 하고 있었대. 맞아요? 친구를 데려오면 5만 원을 준다는 거야. 그것도 지금 처음 들었어.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친구를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 그럼 5만 원 안 줘. 데스크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제가 이 친구 데려왔다고. 그리고 꿀팁 줄게. 잘 들어. 지금부터. 이렇게 합니다. 친구를 데려오는 거야. 허구의 친구를. 네 얼굴 데스크에서 잘 몰라. 마스크 쓰고 가. 저 등록하러 왔는데요. 그럼 이름이 뭐냐면 정세용이요. 하고 저 안현서 친구인데요. 현서가 소개시켜줘서 왔어요. 뭐 그래? 저 다음 주부터 올게요. 하면 가서 마스크 벗고 저 현서인데 친구 등록했죠. 그래서 5만 원 받고 인마이 포켓. 다음 수업 시간부터 안현서 친구인 정세영이 오질 않아요. 수업 시간에. 근데 학원 명단에서 올라가 있거든. 그러면 출석을 안 하면 전화를 할 거 아니야. 맞죠? 전화를 안 받으면 되잖아.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전화를 한 번 받아. 잠깐 수업 시간 나가서 여보세요? 그런데 학생 오늘 출석하나요? 아, 저 학원 못 다닐 것 같아요. 5만 원은 받았잖아. In my pocket. 그리고 학원비 등록할 때 냈던 건 환불 받으면 되잖아. 수업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10명의 허구의 친구를 만들어낸다면 우리에게는 50만 원이 생깁니다. 그 50만 원을 쓰면 뭐예요? 에어부산 좀 사. 에어팟 프로 산 다음에 남은 돈으로 에어부산 좀 사줘. 야, 인생 몰라. 에어부산 엄청 올랐어. 지금 마이너스 79%야. 살아났어, 지금. 원래 마이너스 89%였어. 10% 올랐잖아. 14페이지. 자, 우리가 다룰 유형은 하미 추론, 어휘 추론, 빈칸 추론은 크게 보면 대입학이야. 주장을 찾자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정리해놓은 대입학 풀이법 꼼꼼히 읽어봅니다. 지금은 그냥 개괄적으로 크게만 정리할게요. 14페이지 하미 추론 풀이법 21번에 위치되어 있죠. 밑줄친 표현에 알맞은 의미를 골라라. 첫 번째 태도입니다. 주어진 표현을 모른다고 쫄지 마세요. 14페이지. 그 표현 안다고 맞추는 거 아니야. 그냥 아예 모르면 빈칸이라고 놓고 풀어. 그냥 빈칸이야 빈칸. 두 번째 20번은 요지 문제고 22번은 주장 문제고 얘를 21번에 배치한 건 주장 찾으란 얘기죠. 똑같이 주장 찾으면 돼. 3번 주장 찾았다면 밑줄 친 표현이 있는 부분과 주장과의 관계를 보면 돼. 그냥 별 얘기 없으면 정비례 관계니까 보기 중에 주장과 비슷한 걸 고르면 돼. 근데 반비례 관계일 수 있거든. 여기처럼 we should avoid 밑줄이면 작가가 비판하는 걸 고르면 되죠. 그런 식으로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4번 도저히 모르겠잖아. 빈칸도 이런데 보기랑 지문의 내용을 26번에 있는 내용 일치 문제처럼 일치불일치 해보세요. 그럼 어떤 건 그러한 소재가 없고 어떤 건 있는데 내용과 반대고 어떤 건 아예 이러한 말 자체가 없어. 그럼 다 제껴. 남는 거 하나가 답이야. 기본 세팅입니다. 16페이지 어휘추론 문맥으로 푸는 거야. 문맥은 컨텍스트. 앞뒤에 당연히 그 바이브가 있어요. 이런 말 할 거라는 바이브를 준단 말이야. 태양이랑 지민처럼.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걸류가 겟데파이 니 미스오는 파이나 뭔지 모르는군요. 근데 태양이 누군지 알아? 지민은 누군지 알아요? 옛날 랩하던? AOA 지민 알아요? 됐어. 앞뒤에 소재와 방향을 줘요. 그대로 맞추면 돼. 그래서 앞뒤에 근거 존재해요. 그걸 세부 문맥이라 합니다. 2번. 근데 세부 문맥으로 못 풀 때도 있다. 그럴 땐 주장을 찾아서 구조를 봐야 돼. 앞부분에 사과의 장점에 대해서 막 썼어. 해놓고 중간 부분에 반면에 배는 이러한 장점이 있어. 근데 답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럼 배의 장점이
사과 부분에 들어가 있으면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전체 구조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워요. 그럴 땐 시간이 좀 걸려. 3번 밑줄형인 경우 보기 몇 개 모른다고 쫄지 마. 왜냐면 다 모르겠는데 이럴 때가 있거든. 이렇게 하잖아? 그럼 엔드 앞뒤로 방향이 어때야 돼? 그게 틀린 거야 그냥. 다른 거 다 몰랐어도. 이걸 보고 1학년 애가 그 말 하더라고. 쌤, 슬프면서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미친 사람 아니야? 슬프지만 행복한으로 써야지. sad but happy. 맞아요? 상식적 수준에서 해야 됩니다. 야, 그 상식을 벗어나면 문제를 어떻게 푸니? 결혼을 그러면 이 남자 저 남자랑 8명이랑 해도 되잖아. 해도 돼. 근데 상식을 벗어나 있잖아. 그리고 그게 법에 위반되나요? 8명이랑 결혼하는 게 법에 위반되나? 법에 위반된대요. 하지 마십시오. 8번을 하는 건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잖아. 너는 8번 할 수도 있어. 내 말 잘 기억해라. 8번 할 때쯤 내가 떠오를 거다. 그때 나를 주례로 모시려고 하면 난 이미 세상에 없지롱. 쌤 어디 갔는데요? 주님 곁으로. 지금 올해 6월에 갑자기 선택형이 나왔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수능에. 이런 경우가 나온다면 임의의 단어를 X, Y라고 보면 한쪽만 알잖아? 그럼 그냥 반의어라고 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 이게 사전적 반의어는 아니지만 문맥상 반의어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한쪽의 단어만 알면 다른 쪽은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대망의 빈칸 추론 18페이지. 제발 시킨 대로 해야 돼. 18페이지. 어디가 한슬아 돌아가. 제발 처음부터 읽지 마. 왜냐면 뭘 찾을지는 알고 가야지. 빈칸부터 읽어서 목표를 잡아. 빈칸은 당연히 중요한 데에 뚫어. 중요한 건 한 단락의 주장이 한 개잖아. 거기에 뚫어야지. 그와 비슷한 말에 뚫어야지. 그러니까 빈칸에 써있는 다른 말들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 말이 반복되는 구간 체크해요. 왜냐면 거기에 근거가 제일 많이 몰려있을 거야. 동시에 주장도 찾아요. 한 단락의 주장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문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주장을 추론할 수 있어. 그 주장과 제일 비슷한 보기를 고르면 돼. 이도 저도 안 돼? 야,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말 이렇게 되지 않나? 논리적으로 보면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가 언어적으로 유연성이 뛰어난 아이는 금방 이해해요. 근데 이과적 성향이 강한 애들, 쌤 A의 명제랑 B의 명제가 비슷한 말이지만 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비슷한 말이지만 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게 답인 건 알겠는데 왜 이건 답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논리적인 추론으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어차피 객관적 추론만이 가능한 거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이 정보가 그래 써있으면 내비두고 없으면 제껴보자. 그럼 신기하게도 하나만 남아. 재수 없으면 2개 남아? 2개 남잖아? 그럼 작가가 이걸 왜 썼지? 얘는 뭐 때문에 이걸 썼더라? 그걸 고민해서 고르면 돼. 이런 말 쓰고 싶었지? 그래서 그걸 고르면 돼. 아니면 그냥 그걸 빈칸에 대입해서 읽어. 고민하는 2개를 빈칸에 넣어서 읽어봐. 그러면 그 알 수 없는 미묘한 바이브,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럼 이런 느낌이 오네? 그럼 그거 말고 딴 거 골라. 내 말이에요? 이거 넣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거 말고 딴 거 골라. 그럼 답이 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넌 이미 지금 주관적 판단의 그늘 아래 들어와 있거든. 애초에 그거 고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확증 편향으로 이거에 맞는 것만 찾은 거거든. 이건 심리 얘기입니다. 자, 객관적 추론이 가능한 보기만 골라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19년 살았으면 이 정도 생각해야 돼. 그런 것만 골라. 상식전 수준에서. 6번 도저히 몰라요. 제껴. 네가 앞만 읽어도 도저히 몰라. 제껴. 괜찮아. 그거 틀려도 1등은 맞을 수 있어. 그 정도 수준까지 공부했는데 도저히 모르잖아? 그럼 제끼면 돼. 괜찮은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말란 얘기야. 잠깐 넘기면 안 돼. 18페이지 아래쪽 여백 있죠? 여기다가 빈칸 순서를 좀 필기할 거거든?
네 가지만 정리하자. 첫 번째는 이거야. 빈칸이 첫 줄에 위치되어 있잖아? 적을 시간 줄게 들어. 첫 줄에 위치해 있으면 당연히 빈칸부터 읽는 거야. 맞죠? 그 다음 아래로 읽어 나가면서 재진수를 찾는 겁니다. 주장을 찾는 겁니다. 다시 빈칸이 첫 줄이면요. 우리가 풀이법은 정해져 있거든? 빈칸에 써있는 다른 말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제문이기 때문에. 주제문이라. 그리고 주장을 찾으면 됩니다. 두 번째, 빈칸이 중간 부분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빈칸부터 읽어요. 두 번째로 빈칸 뒤를 읽어요. 왜냐하면 얘가 중요한 말이었으니까 뚫었고 이놈들은 얘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 그럼 여기에 재진술이 있을 확률이 높아. 여기서 찾았어? 그럼 끝. 여기서 못 찾았어? 그럼 위로 가면 되지 뭐. 뭘 고민이야.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하면 되죠. 세 번째, 빈칸이 마지막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빈칸을 먼저 읽어요. 두 번째로 빈칸 직전 문장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 마침표가 있는 빈칸 직전 문장을 읽어요. 왜 읽어요? 문맥 때문에요. 빈칸 직전 문장에 있었던 어떠한 세부 문맥 혹은 재진술 때문에. 여기서 느낌이 좀 온다? 그럼 끝. 안 하면 위로 가면 돼. 고민 안 해도 돼. 네 번째, 마지막 문장이 위치되어 있고 빈칸이 요 마지막 문장 바로 앞에 있을 때도 있다. 여기 블라블라 써있고 빈칸이 여기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빈칸부터 읽어. 두 번째로 빈칸 뒤를 봐. 왜냐하면 문맥 플러스 재진술이 같은 거야 거의. 왜냐면 출제자 선택이거든? 여기다 낼 건데 그냥 일부러 여기다 낸 거야. 비슷한 문맥이어서. 그 다음에 위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풀 겁니다. 적을 시간 줄게. 걱정하지 말고 31페이지 봐봐. 31페이지. 얘는 정규 번호가 안 들어가 있죠. 0-1이라 돼 있죠.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빈칸부터 읽어요. 그럼 빈칸 봤더니 빈칸이 4줄 이후부터 시작이야. 하면 아우 짜증나 하지 말고 길면 길수록 동사가 한 번 더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동사를 한 번 더 쓰려면 접속사나 관계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관계사라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접속사라면 방해를 얻을 수 있잖아. 더 땡큐야. 차분히 본 다음에 그 다음 어디를 보라 했냐면 빈칸 뒤를 보라 그랬다. 내 말 잘 들어봐요. 봐봐. 나 봐봐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읽어. 뒤에 읽었어. 아 끝났네. 한번 골라. 여기 읽었어. 하고서 보기를 봤더니 이건 것 같긴 한데 아직 긴가민가인데 한번 확인하면 되잖아. 맞죠? 투 스텝으로 가는 거야. 빈칸 읽고 아래 거 봤더니 아 끝났어 이거는. 이건 100% 이 얘기네. 답 중에 있어? 골라 끝. 답 중에 있긴 한 것 같은데 아 긴가민가인데 하면 위에 가서 확인만 하면 돼. 읽어봤더니 여전히 그게 맞네 해도 끝. 맞죠? 어떻게 풀던 이 순서는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옆에 애가 끙끙댈 때 너는 한참 빨리 풀고 쉬어요. 그때 서야 재밌는 거야. 옆에 애가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그냥 뭐 느낌적으로 말로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Cause you gotta get take that fight and miss on fight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해주면 나이스. 그 다음에 걔한테는 제이오 베이비를 유튜브에 쳐보라고 하면 됩니다. 크크크. 잘 들어. 이거 18페이지 아래쪽에 요거 그려놓고 31페이지 문제 풀고십니다. 31페이지 문제 풀고